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60년대 이후 차관 도입 제도의 정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정부 통계를 활용해 1960년대 공공차관 도입의 추이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공공차관이 아니면 ODA 차관이 될 수 없지만 공공차관이라고 해서 모두 ODA 차관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양허성, 즉 할인율 10%를 적용했을 때 증여율 25% 이상이라는 특성이 있어야 ODA 차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까지는 공공차관이 거의 ODA 차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 정부가 집계한 공공차관 도입액과 OECD가 집계한 한국에 제공된 ODA 조차관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1972년까지 두 값이 유사하다가 1973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ECD DAC가 ODA를 정의하고 집계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의 통계 수치는 그 정확도에 의구심이 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정부는 1960년대 들어 외자 도입 제도 정비와 함께 공공차관 등 외자 도입 통계 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초기 ODA 차관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의 공공차관 통계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할인율 10% 적용 시 증여율 25%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칼로 물베듯이 공공차관을 양허성 차관과 비양허성 차관으로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증여율이 25%이면 한국 경제에 특별한 기여를 하고 증여율이 20%이면 그렇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70년대 초까지 한국에 제공된 공공차관에 대해 1993년에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이 함께 간행한 한국 외자 도입 30년사라는 책의 기초에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1962년에서 1965년을 경제개발 추진과 외자 도입 체제의 정비 시기로 1966년에서 1972년을 성장 기반 확충과 외자 도입의 선별화 시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두 시기로 나누어 국별 산업별 도입액과 주요 공공차관 추진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30년사에 따르면 1961년까지 공공차관 도입액은 5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1962년부터 1965년까지 4년 동안의 도입액은 6,3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확정액으로 보면 1961년 이전에 1,500만 달러에서 1962년에서 1965년까지는 1억 8,1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도입액을 국가별로 보면 1961년까지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부터 1965년까지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이 3,800만 달러로 60%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개발협회 IDA로부터 도입한 차관 1,400만 달러, 서독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1,100만 달러도 있었습니다. 공공차관 도입액의 증가와 함께 도입처의 다양화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직 공공차관 도입이 번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연도별 도입액을 보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1963년에 반짝 늘었다가 이후에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계속해서 공공차관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결과는 아직 부족했던 것입니다. 공공차관 도입액을 산업별로 보겠습니다. 화면표의 아래쪽 부분입니다. 1961년 이전에 도입된 차관은 제조업 200만 달러, 사회간접자본 300만 달러로 구성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멘트 제조업 200만 달러, 전력 100만 달러, 통신 200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1959년에 미국의 개발차관기금과 한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동양시멘트 공장 확장, 충주수력발전소 설계사업, 통신시설 확충을 위한 차관이 도입된 것입니다. 전체 도입액 중 민간기업인 동양시멘트 회사가 수혜자였던 금액이 적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의 4년간에는 사회간접자본이 5,200만 달러로
전체의 83%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제조업이 700만 달러로 11%, 광업이 400만 달러로 6%였습니다. 사회간접 자본을 좀 더 나누어 보면 수송이 2,100만 달러, 전력이 1,9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통신이 1,100만 달러였습니다. 수송, 전력, 통신 등 공공성이 강한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에 미국 서독정부와 세계은행의 원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공차관의 주요 추진 사업을 보겠습니다. 협약 체결 시기와 실제 자금 도입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차관별 추진 사업은 주로 협약 체결 시기별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체결된 주요 공공차관을 보겠습니다. 1959년에는 이미 말씀드린 동양시멘트의 삼척시멘트 공장 확장, 한국전력의 충주수력발전소 설계, 최신부의 통신시설 확충 외에 동양화학의 소다회 공장 설립을 위해서도 차관이 도입되었습니다. 정치적 혼란기였던 1960년과 1961년에는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외화자금 전대와 코오롱 나이론의 나이론사 공장 설립을 위한 차관 도입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체결된 주요 공공차관의 추진 사업을 보면 수송 부문에서는 철도청이 디젤 기관차와 객차, 화차 도입을 위해 미국 AID와 세계은행의 IDA에 차관을 도입하였습니다. 전력 부문에서는 한국전력이 부산과 군산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미국 AID에 차관을 도입하였습니다. 통신 부문에서는 최신부가 통신시설 확장을 위해 서독재건은행, 즉 KFW 차관을 도입하였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영남과 진해에 제3,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 AID 차관이 도입되었고, 광업 분야에서는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 탄광 개발을 위해 미국 AID와 서독 KFW 차관이 도입되었습니다. 1966년부터 1972년까지의 7년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공차관 도입액은 11억 3천만 달러로 연평균 약 2억 달러였습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의 4년간 연평균 약 1,600만 달러가 도입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1960년대 말에는 연간 도입액이 1억 달러 내외이다가 1970년대 초에는 3억 달러 이상이 되어 증가 추세가 본격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입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이 약 6억 9천만 달러로 61%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공공차관을 두 번째로 많이 제공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약 2억 6천만 달러가 도입됐는데 대부분은 청구권 유상자금이었습니다. 청구권 유상자금은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인 OECF의 차관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약 1억 2천만 달러가 도입됐고, 아시아개발은행, 서독, 캐나다 등으로부터도 차관이 도입됐습니다. 도입처의 다양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공공차관 도입액을 산업별로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양곡 도입의 비중이 41%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1967년과 1968년에 계속된 가뭄으로 쌀 생산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양곡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미공법 480호에 따른 잉여농산물 원조가 증여에서 차관으로 바뀌는 과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양국 차관은 미국 PL480 차관, 일본 식량청 차관, 미국 AID 차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농업 기반 육성을 위한 차관도 도입되면서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45%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간접 자본의 비중이 44%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타 서비스가 1억 8천만 달러, 수송 저장 부문이 1억 4천만 달러, 전력이 7천만 달러, 건설이 6천만 달러 등이었습니다. 기타 서비스는 중소기업 육성 및 원자재 구입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에서 국제금융기구에 차관을 도입한 것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AID, 아시아개발은행, 서독 KFW로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일본 OECF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산업합리화 자금을 도입했습니다. 둘째, 장기신용은행은 세계은행으로부터 민간기업 육성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도입했습니다. 셋째, 한국외환은행은 일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산업 육성자금을 도입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은행은 미국 AID, 아시아개발은행, 일본 OECF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및 기계공업 육성자금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경제발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송과 전력 부문에 대한 차관 도입이 앞 시기에 이어 계속되었으며 추가로 건설 부문에서 고속도로와 댐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철도청은 철도시설 개량, 디젤 기관차 도입,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 등을 위한 자금을 여러 해외 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도입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서울과 울산의 화력발전소 건설과 전국적인 송배전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을 미국 AID 등으로부터 도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자금을 일본 OECF로부터 도입했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10%였네 주로 화학과 금속 업종이 대상이었습니다. 화학 부문은 제3, 제4 비료공장 건설을 위한 미국 AID 자금이 앞 시기에 이어 계속 도입된 것이었고, 금속 부문은 포항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해 일본 OECF로부터 도입했습니다. 끝으로 원리금 상환액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공공차관 도입액이 늘어나고 또 도입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도 늘어났습니다. 1969년에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넘어섰고 1972년에는 6,9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1970년 공공차관 도입액이 3억 2,400만 달러였으니 도입액의 21%에 해당하는 자금이 원리금 상환을 위해 빠져나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1972년까지의 ODA 차관 도입 추이를 한국 정부의 공공차관 통계를 활용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72년 이후의 ODA 차관 도입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